안녕하세요. 이 박사입니다. 중국이 최근 뜬금없이 새로운 팀을 발족시켰습니다. 평안 중국 건설 협조 소조라는 건데 그 정체가 좀 모호하죠. 평안한 중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협조하는 태스크포스 이런 정도의 의미처럼 보이는데요. 그 멤버 구성이나 활동의 의도가 아직 분명해 보이지 않아서 제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먼저 팀의 구성을 살펴보면 평안한 중국을 만들기 위한 것인지 투쟁을 위한 중국을 만드는 것인지 잘 판단은 서지 않습니다. 주로 사법 그리고 무력에 관계된 사람들이 주 구성원이거든요. 이 구성원들의 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멤버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 엄청나죠. 먼저 조장인 구어성콘, 이 사람은 짱시성 출신인데요. 줄곧 정치국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광시 자치구에서 서기를 지낸 다음에 2012년에 시진핑 주석이 집권하자마자 공안부 부장이 되죠. 그래서 자타가 공인하는 시진핑 주석의 신복입니다. 이 사람은 그 후 핵심 요직을 계속 거치면서 줄곧 무장경찰에 재직을 합니다. 이 무장경찰은 원래 공산당 소속이고 정부에 속하지 않은 조직이죠. 그렇지만 십수년이 넘는 짱저민 일파의 집권 동안 완전히 상하이방의 사유화된 군대처럼 변해 있었죠. 이러한 상하이방의 조직을 무장경찰에서 완전히 분쇄를 하고 이 무장경찰을 공산당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의 지휘도 함께 받도록 이렇게 구조개혁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음 서열이 짜오커즈. 이 사람은 산동성 출신인데요. 후이조성의 서기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허베이성 서기를 거쳐서 현재 중국 공산당 중앙정법위원회 부서기, 동시에 국무위원, 동시에 공안부 부장, 동시에 당위 서기, 그리고 홍콩 마카오 공작협조 소조의 부조장을 맡고 있죠. 후이조성은 시진핑 주석의 신복 중의 신복이라고 할 수 있는 리잔수가 후이조성 서기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리잔수가 후이조성을 떠나면서 뒤를 이어준 사람들, 다시 말해서 그 이후 후이조성 서기를 지낸 사람들은 모두 시진핑 진영의 친위대에 속합니다. 다음 서열은 저우창입니다. 저우창은 후베이성 출신입니다. 이 사람은 현재 최고인민법원장이죠. 재미있는 것은 최고인민법원장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대법원장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나라야 삼권 분립이 되어 있으니까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동격이죠.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법원도 공산당 조직의 하부에 있을 뿐이죠. 여기 지금 소개해드리는 서열에서 볼 수 있듯이 최고인민법원장의 서열이 공안부장보다 뒤에 있습니다. 아무튼 법원의 최고 권력자인 사람이 여기 멤버로 들어와 있는 것이죠. 다음 인물 짱준. 이 사람은 산동성 출신인데요. 우한대학에서 형법으로 석박사를 다 한 사람입니다. 줄곧 중앙기율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기율위원회라는 어떤 것입니까? 법으로 건드리기가 어려운 공산당의 간부 또는 고위직들을 잡아서 조사하고 처분하는 곳입니다. 이 사람은 그 후 최고인민법원의 부원장을 거쳐서 지금은 최고인민감찰원장입니다. 우리나라 치면 검찰총장인 것이죠. 다음 인물인 천이신. 이 사람은 저장성 출신입니다. 줄곧 저장에서 일하다가 이번 질병 사태가 발발했을 때 새로 사태 수습을 위해서 우한시로 발령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때 이미 모두 이 사람이 시진핑 진영의 골수분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소위 시진핑 주석이 저장성의 서기 시절에 그때 휘하에 조직됐던 그룹들, 저장신진의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 중국 공산당의 정법위원회 비서장도 맡고 있어서 이번에 소조에 참여하게 된 것은 바로 이 정법위원회 비서장의 신분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사람 천원칭. 이 사람은 수천성 출신입니다. 이 사람도 역시 대학에서 법률을 배웠고 중앙기율위원회에서 일을 했습니다. 후젠의 공산당 기율위원회 쪽에서 쭉 일을 하다가 후젠성의 부서기까지 했고요. 중앙중국 공산당 기율위원회의 부서기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소조 참여 자격도 이 기율위원회의 부서기 자격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사람은 이번 소조의 반공실 부주임, 그러니까 실무를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탕이준인데 산동성 사람이고 줄곧 닝보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랴오닝성의 성장으로 있죠. 중화권 매체들의 분석으로는 랴오닝 성장이 이 소조에 참여할 이유는 없고 아마도 이 사람이 다음번에 이 멤버들 중에 한 자리를 이어받게 될 것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과거에도 이렇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이 멤버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그 내정된 후임자를 같이 참석하게 하는 게 제법 있어왔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왕링입니다. 이 사람은 왕루링이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중국의 고위직, 특히 정보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가명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안부 내에서도 그런 사람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사자 이름이 너무 널리 알려져가지고 이름을 바꿔봐야 별로 소용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대개 가족들이 신분을 다 바꿉니다. 이름도 성도 다 바꾸고 행정정보에서도 다
그 흔적을 없애죠. 이 사람의 경력은 공개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은 줄곧 무장경찰이었고 현재 무장경찰 사령원으로서 전체 무장경찰을 통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왕런화. 이 사람은 완전히 신비의 인물입니다. 사진도 간신히 2장 찾은 게 답니다. 이 사람은 줄곧 군대에 있었고요. 위성발사센터라든가 육군 장비연구 구매부처라든가 이렇게 노른자 부서에 있었는데 맡고 있던 직무는 모두 기율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보안사 쪽에 있었던 사람인 것이죠. 이 사람은 최근 들어서 매년 승진을 했는데 2017년에 해군 동해전대 기율위원회 서기,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중앙군사위원회 정법위원회, 그리고 작년 말에는 중앙군사위원회 정법위원회 서기가 돼서 중국의 핵심 중에 핵심 권력이라고 하는 군사위원회에 들어온 인물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소조의 성격이 확실해집니다.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 사법 또는 공안과 관계 있는 인물로 모두 어떤 사람들을 체포하고 조사하고 신문하고 처벌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민간, 경찰, 군대를 다 총망라한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갑자기 소집을 해서 TF를 구성한다는 것은 지금 중국에 전례가 없는 어떤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이제 초점이 되겠죠. 일단 중국의 관영 미디어에서 어떻게 성격을 설정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이 소조는 어찌 보면 비밀리에 운영할 것도 같은데 설립이나 그 첫 번째 회의도 크게 미디어를 통해서 공개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 공개된 미디어들의 내용의 타이틀이 이렇습니다. 이번 소조의 설립은 진실로 정치적 책임과 역사적 사명감을 강화하는 데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한다. 이러고 출발을 합니다. 정치적 책임은 자주 거론되는 말인데 역사적 사명감이라는 건 무슨 이야기일까요?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구성원들이 모두 누군가를 잡아가서 신문하고 판결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감안해보면 역사적 사명감이라는 단어는 응당 지금까지 있었던 과거의 인연과는 관계없이 이제부터는 시진핑 주석의 뜻에 따라서만 일하라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말 바로 다음에 오는 단어도 바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지시를 따르라고. 그리고 나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3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사회 주요 모순의 역사적 변화의 장기 대책에 순응한다. 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아리송한 표현이죠.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런 사회적 모순 이런 말이 나오면 딱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1937년에 마오쩌둥 주석이 쓴 글입니다. 모순론, 마오둔론이라는 것이죠. 그게 어떤 내용인지는 전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잘 모르시죠?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좀 찾아봤는데요. 문장이 길진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 파악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글을 통해서 마오쩌둥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유물변증법의 우주관은 사물의 내부로부터 한 사물이 그 사물의 관계에서 사물의 발전을 연구하는 것. 즉 사물의 발전을 사물 내부의 필연적인 자신의 운동으로 간주하는 것을 주장한다. 사물의 발전의 근본 원인은 사물의 외부가 아닌 사물의 내부에 있으며 사물 내부의 모순성에 있다. 이것입니다. 제가 과도한 생각을 하는 것일 수 있지만 변증법의 시각이라는 것이 정, 반, 합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라고 볼 때 우리는 정, 반, 합 모두 독립된 객체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여기서 마오쩌둥이 이야기하는 것은 정, 반이라는 것이 모두 한 사물의 내부에 있으며 그것이 바로 모순이라는 거죠. 따라서 사물은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모순에 의해서 발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중요한 시각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여와 야가 막 싸우지 않습니까? 이것을 서로 남으로 생각을 하면 여가 정, 야가 반, 그러니까 여야가 어떤 절충을 이루면 합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변증법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것을 외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사물의 내부라고 생각을 한다면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사물 안에서 여당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과 야당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두 생각이 모순을 일으키게 되고 이 모순이 서로 충돌하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간다. 합의 단계로 나아간다. 이렇게 하나의 사물, 우리는 하나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런 시각에서 보는 것이 맞다고 하면 이 말이 시사하는 바는 적은 내부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모순이라는 것은 지금 시진핑 주석 쪽에 반대하는 그런 반대파를 지칭한 것으로 보기가 쉬운데요. 이런 일이 이전부터 계속되어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번 TF를 따로 만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뒤에 문장을 보면 이번 질병 사태와 관계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질병 사태 후에 후폭풍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민심이 떠나고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 볼 때 불안한 움직임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떻게 하려고 할 가능성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중국식 통치의 정치적 우세와 제도적 우세, 정치적 우위와 제도적 우위 이것을 전략적으로 지켜드는 것을 분명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중국 정치 제도 우위를 평안한 중국에 건
전설에 활용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곧바로 들으면 무슨 말인지 알기 어렵지만 이미 국영 매체에서 중국식 통치라는 데 따옴표를 넣어놨습니다. 그럼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이것을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쉽습니다. 중국식이 아닌 통치 안 된다는 것. 다시 말해서 지금 사회 저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주화라든가 여러 가지 중국 공산당 일당 전제 정치에 대한 불만과 안 된다는 거죠. 중국식 정치, 중국식 제도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중대한 리스크를 미리 예방하고 없애는 그런 공격적인 계획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최전선, 시스템적인 대응, 사전, 사중, 사후, 전 과정을 이루는 예방, 원인부터 경과, 변화 이런 등등의 관건 프로세스를 모두 해결해서 높은 리스크를 예방하고 해결해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이 이번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질병관리본부 사람들을 모아놓고 한 말이라면 정말 고개가 끄덕거려지는 일이죠. 그렇지만 여기 모인 사람들은 의료 관계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반대파발, 불평, 불만을 하는 사람,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그 목소리가 커지기 전에 조기에 발견하고 색출해서 시끄러워지기 전에 해결하라는 그런 요구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번 소조 활동의 지침이 나열이 됩니다. 첫 번째가 방향 장악입니다. 방향을 제대로 잡아라 이런 것인데 어렵지 않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원하시는 대로 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포괄 계획입니다. 이 부분이 대단히 흥미로운데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국내와 국외 두 가지의 대국적 견지의 높이에서 포괄적으로 기반해서 최고 높은 높이에서의 설계를 강화하고 소조의 목표 및 임무, 총괄계획, 중점 업무, 정책 실시 등을 연구해서 신속하게 보고를 해서 참모 및 조수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먼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가 거론되고 있는 점이 흥미롭죠. 이것은 아마도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반중 인사나 단체, 예를 들면 빠른궁 같은 데가 그 대상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문제를 보는 시각을 시진핑 주석의 시각과 똑같은 시각에서 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부처나 특정 그룹의 이익의 높이에서 쳐다볼 것이 아니라 가장 높은 시진핑 주석의 높이에서 보라는 것이죠. 반면에 국내를 지칭한 것은 역시 이번 질병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만연해 있는 불평과 불만자들을 의미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조직화된다면 큰일이 될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는 조직협조를 내세웠습니다. 단일 부서나 단일 지역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일, 이런 문제들을 포착을 해서 조정해주고 의사소통을 해줘서 합의를 이루고 공동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촉진을 하라. 그런 당 중앙위원회의 요구사항과 기대에 초점을 맞추고 과학적으로 평가지표를 만들고 감독과 검사를 강화하고 평가 및 평가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모든 각 지방정부 그리고 각 부처 여기에서는 너희들 입장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시진핑 주석의 입장, 시진핑 주석의 이해관계를 생각을 해서 일을 할 것이고 그건 내 관할 사항이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면 빈 곳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 평안 중국 건설 협조 소조가 그런 곳이 없는가 하고 면밀히 찾고 발견해서 이것들을 없애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감독 통제 기능을 이야기했죠. 하위 조직들한테 목표를 주고 감독을 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지휘봉의 역할을 하라고 했죠. 이렇게 되면 이 소조가 다른 기관, 다른 지방정부, 다른 부처에 가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쩐지 이제부터는 중국도 북한처럼 변해가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금년 과제를 명시했습니다. 금년 내에 달성하라는 거죠. 전염병 관련 모습 및 문제, 여기에 대한 심층 조사, 그리고 해결 이것을 들었어요. 역시 이번 질병이 모든 사태의 본질적인 원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범죄를 일수하는 승리를 한다는 것이 금년 과제 중에 하나고 그리고 나서 도시 지역의 가버넌스의 통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 질병 사태에서 보셨던 중국 공산당의 각 도시의 통제, 거리의 통제, 그리고 사람들이 사는 단지의 밀봉식 통제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보안을 이야기합니다. 네트워크 보안 위험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제어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번 질병 이후에 팽배한 불평과 불만이 인터넷을 타고 사람들 사이에 전파되고 공유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중국 정부의 인터넷 통제는 그렇다면 금년에 대폭 강화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번 질병 사태에 리원양 의사 사건과 같은 그런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산 그런 사태도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은 더 중국의 언론의 자유가 터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약간은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요. 역시 중국 정부는 인민들의 이런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공감해 주기보다는 권위주의 체계로서 억누르는 입장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영 매체에서는 이 다음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저희들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는 이야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국, 북한, 한국, 일본 등 동북아의 여러 나라가 앞으로 더 발전하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근본적으로 중국의 변화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방법은 언로가 트이고 언론의 자유가 오는 데서 시작을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 공산당이 이렇게 언론을 다시 봉쇄하고 억누르는 정책을 한다면 과연 지금 증가하고 있는 이런 인민들의 불만 그리고 사회의 어려움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물방울 하나하나의 힘은 적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모여서 압력솥 안에서 가압을 하게 되면 언젠가는 폭발하게 되어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